몫인데요. 남자들이 해서 그런지 양념도 아주 칼칼해 보입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이 가져온 온갖 재료를 모조리 넣고 끓입니다. 이게 저 경기도 사람들 그냥 옛날에 잘 못 살고 그럴 때 그냥 장마철에 비 오고 그러면 나가서 이렇게 고기 잡아다가 그냥 끓여 먹고 그랬거든요. 밭에 있는 채소들 뜯어다가 이것저것 넣고 막 해서 털레기라고 그냥 이름이 친해진 거예요. 끓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직도 들어갈 게 남았는지 뭔가를 기다리는 눈치인데요. 안에서는 또 밀가루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비를 뚝뚝 끊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국수까지 넣는 거예요. 이것저것 넣고 대충 만든 음식 같지만 영양만큼은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미꾸라지에 각종 채소, 곡물까지 각종 영양소가 다 들어가니 이보다 완벽한 궁합은 없을 것 같네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가진 재료를 털어놓고 만들었다는 미꾸라지 풀레기. 한 사람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정을 나누며 먹는 마을의 여름철 보양식이었는데요. 이거 한 그릇이면 속까지 든든해질 것 같습니다. 그 옛날 비를 타고 논이나 도랑으로 기어나온 미꾸라지들은 마을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반가운 영물들이었습니다. 밥도 말하자고요. 기술 갖다 못해서 제인에서 가져오고. 보릿고개 때는 이제 참 많이들 잡아먹었죠. 그때는 고기가 구했거든요. 소고기 옛날엔 사먹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겨울에 가서 이거 잡아다 풀내기 해먹고 많이 그랬죠 옛날에. 이게 보약이에요 농촌 사람은. 보릿고기 버리 많이 시켜 먹었나? 여기가 잘 정돈되어 있네요. 여기서 보시는 물줄기가 이게 청계천으로 들어가는 물줄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정릉서 제기동을 거쳐서 이렇게 흘러 내려가는데요. 아마 여기도 미꾸라지가 상당히 많이 살았을 거로 추정합니다. 미꾸라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흔하게 해먹던 곳이 바로 추어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청계천도 아마 옛날에는 미꾸라지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지금도 보이는 듯 똠니다. 그리고 이 주변이 서울 추탕이 탄생이 됐던 곳이라기도 합니다. 서울시군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이름도 추탕이라고 불렀고 미꾸라지를 통째로 넣어가지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끓여냈다고 하는데요. 옛날 그 추어탕을 끓인 사람들이 바로 이곳에 살던 꼭지단이라는 어려운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그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추탕이라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을까요? 이름처럼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청계천, 지금은 서울의 심장부를 적시고 있습니다만 한양이라고 불렸던 그 옛날 청계천은 갈 곳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곳에 토구를 파고 혈거 생활을 하는 꼭지라 불리는 거린 조직이 있었는데요. 비록 동양을 하는 처지지만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던 꼭지패들은 밥을 구걸하되 반찬은 구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은 반찬 해결을 위해 청계천에서 나는 미꾸라지를 잡아 탕을 끓여 먹었는데 그 맛이 어찌나 좋은지 일반 백성들도 사 먹으러 올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꼭지는 요즘으로 말하면 거린 조적의 우두머리이고 이 지역이 서울의 마지막입니다. 여기를 지나면은 서울이 아니고 이제 도성을 벗어나는 건데 한양 도성 끝점에 있는 이 지역에 살았던 거린들이 진해 같은 것을 잡아서 납품을 하기도 하고 혹은 이 지역에서 났던 미꾸라지들을 잡아서 자기네들이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팔기도 합니다. 그 권리를 정부에서 다 줬다. 조선 정부가 말기가 되면서 통제를 잃어버리니까 이 지역에 있는 꼭지들, 거린 조직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말하자면 미꾸라지의 독점적인 채취, 그 다음에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꼭지들한테 미꾸라지 추탕을 끓일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꼭지들의 추탕이 점점 명성을 얻으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추탕집들이 줄줄이 생겨났고 1930년대엔 일반 상인들이 운영하는 추탕집까지 서울 전역에 문을 열게 됩니다. 그중 몇 곳은 아직도 남아 서울식 추탕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 한가운데 있었던 서울식 추탕집. 이제 이곳에 손님은 뜸해졌지만 수십 년째 잊지 않고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먼 나라에 이민가 살면서도 이 맛을 늘 잊지 못한다는 중년 신사. 한국에 올 땐 공항에서 곧바로 이곳을 찾을 정도라고 합니다. 내가 5살 때 아버지 손잡고 왔습니다. 여기 제익동 고대 앞에 살고 있었는 고향이 거기인데 여기 용두시장 있고 여기 개천이 기억이 나요. 5살 때부터 아버지 손잡아서 여기 오게 됐죠. 이 사람에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추억의 맛이겠죠. 저도 옛 추억을 더듬어 추탕집을 찾았습니다. 한 3, 40년 됐나요? 이곳에서 영화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앉으세요. 이걸 먹어볼 수 있어요? 네, 그럼 드려야죠. 당시 손끝 여물던 중년의 안주인은 할머니가 다 됐습니다만 추탕 만드는 방법만큼은 옛날 그대로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집 추탕에는 특이하게도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양진머리를 푹 고안해 뽀얗고 진한 육수를 우려내고 고기도 가늘게 찢어 넣어 기본 국물을 만듭니다. 육수가 국물의 기본이라면 맛을 내는 건 양념이죠. 매운 고추장과 고춧가루로 칼칼하게 간을 하고 각종 채소를 넣고 한 소끔 끓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미꾸라지를 갈지 않고 통으로 넣는 것이죠. 먹기 좋게 중간 크기의 미꾸라지를 넣고 호박도 넣어주고 또 두부도 들어갑니다. 그 옛날 추두부탕의 흔적도 좀 남아있네요. 마무리로 계란을 풀어놓고 유부까지 더하는데 이렇게 풍부한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다양한 맛을 구사하는 것이 서울식 추탕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깻잎을 다져 솔솔 뿌려내는데 그 향긋한 음식을 기다리는 제 코끝에 그대로 전해옵니다. 아이고 준비하시는 하자 애쓰셨습니다. 네. 튀김 좀 잡수. 튀김이시네. 이렇게 붉은 추어탕은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전에는 매운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고춧가루도 그냥 태양초 그냥 매운 걸 빠져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잡수셨어요. 근데 저쪽 남쪽 가니까는 거기는 꼭 제피가루 써요. 네, 그것을 꼭 써요. 산지만이면 제피가루 써요. 근데 서울 추탕은 양지머리 고기 삶아서 끓이니까 비린내 안 나죠. 맹물에 끓이면 비려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땀 뻘뻘 흘려가며 먹던 추탕. 삶이 고달픈 서민들에겐 위안이 되었겠죠. 미꾸라지가 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흔히 해먹었던 음식이지만 우리의 추어탕 문화는 지역에 따라 조금씩